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유혜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요,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생애 설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참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이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면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세웠던 인생의 버킷리스트들을 하나둘 성취시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노후 설계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 청년기, 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생애 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생애 설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1월 한 달간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직업, 생애 설계사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생애 주기마다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애 설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생애 설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생애 설계사 여민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 생애설계협회 정양범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생애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민숙입니다. 예, 생애 설계사님 나오셨고요. 네. 예, 선생님 지금 무슨 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애설계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회 대외 업무와 한국생애설계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이 제 담당 업무입니다. 예, 취재 지금 말씀이 나왔었으니까요. 지금 협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생애설계협회는 생애설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생애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 교육하고 100세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고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고자 80여 분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협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 4월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 생애설계 인식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하여 생애설계 상담과 생애설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생애설계사라는 민간 자격증 교육을 통해서 생애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한양사이버대학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에서는 생애설계를
전공 과목으로 도입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굉장히 좀 바쁘신 나날 보내신 것 같고 사실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협회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생애 설계란 무엇인지, 이게 은퇴 설계와 노후 설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설계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네. 네. 그렇죠. 예, 생애 설계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 전 생애에 걸친 그 인생 주기마다 특별한 인생의 가치나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걸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행동 계획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생애 설계는 단순한 그 경력 계획이나 아니면은 노후 설계 아니면 은퇴 설계하고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광범위한 그런 전반적인 걸 다 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설계하고 노후 설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두 분야는 대부분이 재무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거에 그렇죠. 비해서 예, 그 생애 설계는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골고루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비재무적인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생애 설계는 모두 8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재무 설계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건강 설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커리어 관리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네. 예,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그리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 주거 설계도 예.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조금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 설계, 취미 설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참여나 아니면 봉사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학습 계획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이렇게 그 비재무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삶의 영역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생애 설계가 정말로 절실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 해주시니까 이제 네. 균형 잡힌 삶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네. 갖다 설계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전략적으로 치우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맞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애 설계는 저희가 말은 뭐 자주 듣건 적게 듣건 간에 좀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요. 보는 순간 그래 이게 지금 뭔가 잘 맞아간다는 느낌은 드는데 또 사무총장님이시니까 왜 필요한 건지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다들 네. 잘 아시겠지만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네. 그리고 요즘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개인과 가족 생활에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하는 것이 생애 설계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반성을 통해서 미래 생활을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삶이라는 것이 꼭 설계를 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닌데요. 네. 또 그리고 생애 설계가 또 무엇인지 모르고도 잘 사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미리 네. 준비하고 계획해서 노력하는 인생하고 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네. 생애 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 생애 주기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반성, 성찰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한테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전체 지금 사실 뭐 60대신 분들은 지금 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필요한 건데 지금 또 앞으로의 뭐 미래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당신이 전에 이러이러했으니까 그때 그런 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잘 넘어가야 앞으로의 미래 설계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전생애를 다룬다는 부분, 그 다음에 반성과 성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깊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시나요?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다가
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참회와 후회 나날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아주 생애 설계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네. 네, 보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건데요. 생애 설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애 설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네. 생애 주기별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생애 설계사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청소년 계층에는 진로교육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상당히 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을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진로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에게는 그들의 이슈가 대부분이 취업이나 창업 이쪽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네,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생애 그 8대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바라보면서 계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놓치고 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선생님. 참회의 이게. 나날을. 예, 그리고 중장년층도 상당히 생애 설계가 그러니까요. 필요하죠. 네. 예, 우리 세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바쁘고 또 힘든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또 열심히 살다 보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조금 성찰해보고 조금 새롭게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든 네. 분들 그동안에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집에 계시면 사회적으로 좀 단절된 느낌 그런 거에서 조금 우울증이나 이런 게 또 생기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진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이 네. 지금 너무 젊으신 거잖아요. 네. 젊으신데 이제 한 65세, 뭐 혹은 60세 초반 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젊고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역량이 많은데 갑자기 삼식이가 되는 거를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네네. 한편으로는 또 집에 계신 또 주부 여러분 혹은 경력이 되셨다가 또 하셨던 여자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가정 이끌어가고 네. 또 이래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이 얘기하고 같이 또 서로 이렇게 보조 맞춰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애 설계사는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직업,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학습 및 자기개발, 사회참여, 주거, 여가 활동 등 생애 8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돕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교육하시면서 어떤 절차나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거는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생애설계협회에서는 이 4단계에 걸쳐서 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생애설계는 일단 첫 번째 그 단계는 인생의 사명을 좀 설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하는 단계예요. 예, 인생의 사명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죠. 예, 가치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나 행복이나 아니면은 뭐 나눔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명에 맞는 그런 목표를 조금 세우시는 거 이것까지 이제 이끄는 게 2단계예요. 근데 이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8대 영역을 어떻게 목표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가 2단계에서 나오고요. 네. 예, 2단계 그 8단계에 걸친 8개 분야에 걸친 그런 목표가 세워지면 3단계에서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하는가가 네.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관리 차원에서 중장기 그 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4단계에서는 실천하는 단계가 되겠죠. 예, 실천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보완해야 될 점, 또 점검을 통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워크시트지를 이용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 단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저의 생애를 맡기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생애 설계 상담이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실제 워크시트를 보면서 예, 조금 저도 더 그게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보고 싶네요.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생애설계협회에서 만든 워크시트인데요. 제가 가서 상담 받으면 일단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20대, 40대, 50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구분해서 만들어 놓기는 예,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50대의 사례를 상담한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떤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기로 약속이 정해지면 일단 1단계 그 상담에서는 9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자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애설계의 8대 영역에 걸쳐서 건강부터 여가설계까지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사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냥 아까 말씀대로 바쁘고 막 달리기만 네. 했던 삶에서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그랬을 네. 때 그게 쑥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는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진지해지시나요? 어떻게 지시나요? 그때는? 그렇죠. 예, 좀, 저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약간 본인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그러려고 애쓰시는 하시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 예, 예. 그 긴장도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기에 대한 점검이 끝났으면 1차 그 상담에서는 간단한 자기의 인생 목표를 정하게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애 그 인생 설계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네네. 끝을 내는데요. 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네네. 예, 이게 잘안 넘어가서요. 나중에 또 이렇게 네네. 보여주실 거예요, 네, 감독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 처음부터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 놓친 거 있으면 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네. 또 하고 세 번째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1차 상담에서 마지막으로 인생 사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인생 사명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장기 목표, 그렇죠. 중기 목표, 예, 그리고 예. 단기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까지 세우게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도 그렇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상담에서는 1차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수정할 그 인생 사명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3차 그 상담에 가서는 자기의 인생 그 사명과 목표를 저희하고 같이 조정해서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월별 계획 그리고 주별 계획 그리고 하루 계획 이렇게까지 해서 세부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저희하고 같이 다시 만나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서는 그 50대 여성부분들 그 어떤, 뭐랄까, 특정한 어떤 그런 어떤 니즈나 아니면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설정에서 지금 그 단계가 좀 중요한가요? 예, 인생 사명사에 맞춰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명이 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최종 목표가 이분은 이제 시를 여러 편의 시집을 내는 거, 예,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따른 그 중기 목표가 2개가 있으시고요. 또 중기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소목표가 또 나오고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단기 목표가 또 나오죠. 예. 예.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시간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 이게 그럼 마지막 단계? 그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상담에서 마지막이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까지 가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뛰는지 워크시트 설명을 좀 들으니까 좀 알겠어요. 그러면 뭐 세 차례 만난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또 어떻게 또 상담하고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저희가 상상을 해야 되나요?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생애생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제가 협회나 사무실 이런 데 가나요? 그거는 이제 그 상담사, 생애설계사하고 사실 이제 만날 장소는 이제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네. 그 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이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예. 배정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뭐 만날 피상담자가 편하신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그 있고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가정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카페라든지 회사 앞에 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하시는 우리 부장님도 생애 설계 받으셔야 되니까 잠깐 이제 회사 앞에서 만나시고 그러시는 것도 있고. 예, 예. 아, 그렇구나. 저는 들으면서 들었던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이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좀 적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객관화하는 게 조금 많이 무서워요. 네네. 그러면 내가 눈물 쏙 나게 해줄게. 내가 눈물 쏙 나게 객관화를 해줘가지고. 저는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저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어렵나요? 굉장히 힘드시지 예.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예. 초기에는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조금 빨리 좀 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오픈을 잘하세요. 또 예. 성향하고 나버리는 기질 네네. 차이도 있겠구나. 아니면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이거 생애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가짜의 그 그러네. 인생을 그쵸.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나를 놔버려야 되는 네네네. 올 수 없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워크시트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평상시 습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재무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근데 있는지를 물론 항목비로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워크시트 차원에서는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 하려다 보면 그렇죠. 약간 고민을 많이 그렇긴 하게 하겠죠. 되죠. 점수 더 그렇긴 하고. 더 예, 주고? 이게 약간 그리고 처음 만난 분이시니까 왠지 다 보여주긴 해야겠으나 그 사람이 또 그렇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80 정도까지만 가도 많이 네, 솔직해지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 저 유엔 씨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캐리어 또 시작하는 무슨 말씀하시려는 그거잖아요. 거예요? 아니, 여기 써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거 써 있어서 네, 여쭤보려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캐리어 쌓아가면서 요즘 무슨 생각해요? 저요? 네. 그러니까 저요? 저요. 학교에서도 뭐 질문하면 저요 하고 묻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싫어. 맞아. 걔네 제일 꼭 나밖에 싫고. 없는데 저요 한번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치는 월드 피스. 농담이고요. 아무도 예. 안 웃으시네요. 제 인생의 가치는 정말이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그렇구나. 사랑이 막 연인과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네. 항상 만인에 대한 사랑을.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야. 정리도 못 하겠고. 아 이거 진짜인데 어떡할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이제 30대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이런 네. 유엔 씨 같이 열심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선생님 만나서 이런 분이 이제 전 사랑이고 아직 정확히 종잡을 수는 없으나 네. 나름대로 확고한 원칙이 저한테는 있어요. 이렇게 네. 되시면 같이 얘기하시면서 세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유엔 씨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네. 또 이렇게 어떻을까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군요. 네, 가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왔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아니면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살짝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지금 사랑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약간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저도 아직 유엔 씨 만나본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사실 학교에 가면은 막 이제 대학원생 정도 나이라서 그냥 네. 제가 사실 좀 학생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긴 있었는데 뭐 아직 뭐 즐겁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서 저도 그것 좀 좋은 기운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있죠. 교수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죠? 저는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냥 항상 태도가 그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저는 아, 항상 저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늘에 하늘에 맡기고 맡겨라. 뭐 이렇게 원한을 갖지 말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즐겁고 씩씩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대로 좀 많이 살고 싶은데 뭐 총장님도 계시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씩씩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실 거의 다 뭐 이렇게 상처 당하고 다 이렇게 주눅 들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애써 노력하려고 하고요.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긍정적인 거 많이 나누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 갑자기 두 분 나오셔서 생애 얘기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훅 듭니다. 훅 들면서 예, 아무튼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도 됐고, 아, 이런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같이 나눠봤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항상 이제 계기 여쭤보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네. 새해 설계사 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커리어 코치를 먼저 해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커리어 코치를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진로도 항상 고민이고, 예. 그러던 차에 제가 생애 설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그러셨구나. 예, 우연히. 근데 그전에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도 어차피 커리어 그것만 계속 하신 건 아닐 거고, 그전에도. 그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예. 아니, 제가 이제 논술 그걸 하다가 그러셨구나. 학생들을 조금 공부를 잘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제가 진로였어요. 진로에 대한 뭔가 확고한 게 없으면 학생들의 변화가 좀 힘들구나. 동기가 예. 그런데 이 진로라는 게 또 한 분야에만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생애 설계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좀 진화되셨네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생애 설계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고 설계사가 되신 건가요? 기적처럼 이분을 만나셨나요? 네. 매일경제에서 하는 그 생애 설계 그 교육센터에서 하는 그렇구나. 생애 설계 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네, 저는 좀 바빠서요. 온라인 과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군요. 네네. 네네네. 그런 거구나. 선생님, 지금도 사실은 현업에 계시죠? 예. 예. 예, 그거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매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지금 협회 만드시고 그렇게 됐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 사실은 한국생애설계협회 사무총장이면서 매일경제 생애설계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은퇴설계나 제2의 인생설계, 노후설계라는 것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예, 예. 뭐 저성장, 뭐 저물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고령화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80여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하신 보니까 거고. 예. 생애 설계라는 거, 라이프 플래닝이 좀 미리 일찍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 이론이라든지 생애 발달 과학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 이것들과도 관계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 한 2년 준비해서 이제 저희 그렇게 됐군요. 쪽에서 같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교육 과정하고요. 이수 관련된 그 정보 좀 오늘 좀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생애설계사는 그 한국생애설계협회에서 인생을 8대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증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수증을 드리고요. 또 협회에서 주관하는 생애설계사 시험을 합격하시면 생애설계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굉장히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생애 설계 총론, 재무 설계, 건강 설계 뭐 하나 저한테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한국 생애설계사 교육과정은 생애설계의 중심이 되는 생애설계 총론, 재무설계, 건강설계, 사회보장제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그리고 커리어 개발 및 관리, 예. 자원봉사,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 설계 등 8개 과목 63개 챕터로 구성되어 이거 있습니다. 다 배워야 되는군요. 생애 설계사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혹시 과락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 교육이 주말마다. 진행되고요. 총 120시간의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예. 교재 집필증과 각계 전문가 50여 분이 직접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하는 핵심적 교육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한 지금 우리 염 선생님처럼 그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과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정규 강의 120시간에다가 24시간의 추가 오프라인 교육을 추가해서 총 오픈, 100,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했어도 오픈은 네. 좀 하긴 해야 되죠. 선생님도 하신 거죠? 근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만 해갖고 되는 거 총 144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집 시기랑 비용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모집은
지금 1년에 2번 시작합니다. 모집은 2월과 9월에 시작을 하고요. 시험은 7월과 1월에 치러집니다. 교육비는 지금 180만 원인데요. 대학생과 풀타임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12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애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제로 활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 협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 생애 설계사는 한 140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최근에 그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나 예, 맞습니다. 그 이모장 지방 뭐 예, 이런 거 맞습니다.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생애 설계 센터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생애 설계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본인 직장에서 잡 체인지를 했습니다. 업무를 변경해서 본인 회사의 직원들 생애 설계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그것도 계십니다. 좋네요. 예, 예. 그런 분도 그것도 계시고 좋네요. 예. 또 이외에도 뭐 생애 설계 8대 분야의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라든지 각종 교육기관 등에서 네.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하세요? 저는 일단 생애설계협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선생님 강사 네네, 강의하시고. 예, 강의와 상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교육기관을 한 6군데에서 같이 협업하는 곳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짜시고 교육과정도 만드시고. 예. 그리고 뭐 관공서나 아니면 복지기관 같은 데에서 예, 상담하고 교육을 이제 그러시구나. 담당하고 개인적인 있습니다. 상담도 하시는 거 맞아요? 네, 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큰 기관별 얘기하셨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오시면 예, 개인 그런 거 오면 코칭 또 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 거죠. 네네. 예. 잘하시는 분이신 거죠, 선생님? 그렇죠. 여기에 모시고 나올 때는 잘하시는 분이죠. 중간에 텀이 조금 떴는데. 아니, 그냥 제가 질문할 줄 몰라서 아마 그러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요. 생애 설계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그러네, 구체적으로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특성화고 학생들도 만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학생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완성된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상당히 흐뭇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네. 같은 면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성화고라서 네. 진로나 이런 데서 벌써 특별하거나 좀 더 좁은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다 그렇죠 뭐 아직도 불안하고 또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조금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생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게 예,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네. 저기 칠판 뒤에 융합 적혀 있어요. 융합. 아이들이 지금 장난을 쳐서요. 예, 화면에 막 이렇게 제가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이 뭔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셨구나. 쉬는 시간에 막 장난을 쳐놓은 그래서 그런 저는 제 모습이에요. 신직업을 발견해서 네. 융합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 직업에도 저 융합이 나오는구나 싶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장난하셨군요. 그리고 저 친구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도 좀 더 충실하게 됐으니까 네. 또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겠네요. 네, 예, 네, 예. 네.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특성화고와 관련된 거예요. 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그 진로 지도를 하실 때,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부모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진로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진로를 지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성화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보면은 저 그 네. 생각이 든다. 생애 설계사 꿈나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생애 설계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그 진로 지도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진하게만 이렇게 너무 목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협회를 찾아오셔서 막 교육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나요? 선생님들은 조금 본인의 직업이 좀
좀 탄탄하니까 좀 그런 분들은 좀 적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강의를 하면 앞으로 많이 찾아오시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네, 있네요. 네. 네. 그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 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 하셔야 당신도 당신이 되고 또 아이랑 같이 네네. 하고 그러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그 진로교육 홍보대사였어요. 예, 상당히 전국을 다니면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외치고 다녔는데 네. 지금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달라지신 건 아니에요, 선생님? 아,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그 생애설계협회의 부회장님께서 국회에서 100대 시대의 생애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연설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참 이제 그 협회 이제 체력 다질 때 예. 저걸 네. 하셨구나. 예. 그리고 이거는 박람회에서 저희 아, 예. 생애설계 그 홍보도 할 겸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의 그 생애설계 상담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네. 예, 생애설계 설계 지원단이 출범한 때에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다 오시진 않았지만 이 출범식이 그야말로 생애설계사가 정말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고 이제 의미를 다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2016년 12월이면 1년이 네, 됐네요. 예, 예. 네. 지금도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그러니까요.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우리 지금 한 선생님 70분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선생님은 어디 계시죠? 저는 제가 지금 가운데 쪽에 뒷줄에 있습니다. 있네. 네. 난 처음 봤어요. 보이시죠? 어딨죠? 정말. 우리 회장님은 딱 보이시는데. 여기. 아, 네네네. 보셨어요? 네. 굉장히 다 뭐랄까 그냥 주먹만 쥐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희망이나 네. 의지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진이네요, 선생님. 네, 예. 선생님의 표정도 굉장히 좀 상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네. 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하셔가지고요. 다시 또 얘기 나눠보죠. 생애 설계사의 진출 분야입니다. 생애 설계사는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이외에도 생애 설계 8대 분야 중 한 분야를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생애 설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올해에 지금 직업학을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해 이제 소논문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제가 그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뭔가 이게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그래도 조금 연금이라는 그런 노후에 조금 그렇죠. 방어막이 아무래도 또 있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예. 이미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어진 수명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생애 설계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5년 정도 아직까지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왜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생애 설계를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또 우리 협회장님의 말씀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생애 설계사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불려다니는 곳이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뭐 직업 상담사 분들이 경기도의 모시에 직업 상담사 30여 분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 센터에서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직업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편협하고 좁기 때문에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길게 많습니다. 봐야 되는데 네. 바로 그것만 이제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본인에게 온 분들의 전체를 알아야 올바른 직업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아까 우리 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 상담이나 진로 코칭조차도 사실은 그 아이나 그 가족의 삶을 다 알고 나서
올바른 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직업 상담의 생애 설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직업 알선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런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네. 저희 그 생애설계사도 가서 하고 계시고요. 한 60여 분을 모아놓고 어떻게 컨설팅을 그 노후 준비라든지 은퇴 준비의 컨설팅에 생애 설계를 접목할 것인가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본인의 생애 설계를 그쵸, 아무래도 그럴 많이 것 같은데, 그럴 것 해달라고 같은데. 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아까 생애 설계 3단계 뭐 4단계, 세 번의 상담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본인이 사실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결정을 못하고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 부분 단편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전체를 모아보면 전혀 다른 방향 조종들이 돼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애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가 사진도 좀 봤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좀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네. 근데 성별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잖아요. 확실히 좀 약간 차이는 있죠. 이렇게 그 생애별로 나눴을 때 네,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봤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중년, 장년 이렇게 갈 때 어떻게 좀 차이가 나세요? 20대까지는 아직까지 생애 설계가 필요해? 왜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생애 설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끼고 네, 있고요. 예. 그리고 40대는 조금 생애 설계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갈등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50대는 이제 닥쳤으니까 뭐라도 빨리 했으면 좀 급해지고. 근데 자기의 자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데서 도움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노년의 분들은 사실 생애 설계를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홍보를 조금 해서 그분들부터라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궁금한 게요. 그 네. 생애 설계를 조금 5년만 더 일찍 받을 걸 하는 후배들을 네, 막 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적당한 나이가 있을까요? 적당한 나이대가 받기에? 적당한 나이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생애 설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모든 부분이 생애 설계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또 항상 또 짓궂은 질문은 또 해야 돼서 어느 정도 번다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까요? 보통 이거는 뭐 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 선생님 힘드시면 제가 생각 여쭤볼 거니까요. 일단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여쭤볼게요. 네네네.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담이나 교육을 그냥 초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경력이 조금 더 쌓이면 이거는 조금 뭐 2배, 3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멀리 안 가고 그냥 여민수 선생님이 그렇게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참 잘하고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시면 뭐 계속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입은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가 이제 프리랜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취업할 거냐에 따라 틀린데요. 예. 사실은 뭐 그게 결국은 본인의 능력하고 경력에 의해서 다르게 됩니다. 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본인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은 수입이 상당히 많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 취업하는 곳에 취업 규정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현재까지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가족상담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정보면은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생애 설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제도적으로 혹은 아니면 인식적인 측면 등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인식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요. 예,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생애 설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는 생애 설계사가 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그렇죠. 계시고요. 일단 자기 인생인데라는 생각이 네, 있죠. 네, 이거 네, 내 인생인데 예. 뭘 당신이 나한테 뭐 이런 게 예. 있죠, 일단은. 그리고 생애 설계사가 지금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물론 50플러스 센터나 아니면은 뭐 각 기업에서 네. 운영하는 그런 은퇴 준비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좀 제도적으로 모든 회사에 그런 그 센터들이 좀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렇겠네요. 기대를 해봅니다. 사무총장님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도를 보면 노후준비지원법 같은 이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법 조항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네. 그런 법 제도는 있지만 사실 시행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그냥 뭐랄까요. 유명무실한 그런 법들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제도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라면 네. 컨설팅,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생애설계사들이 활동하는 곳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정책들이나 이제 또 비전 혹은 이제 드라이브들이 많이 이제 걸어지니까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차츰차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시정 내지는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의 어떤 설계다 이런 게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선생님 일단 이제 요 말씀 이어가지고요.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또 마지막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설계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그 출산율 그리고 760만 명의 베이비 부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이미 네네. 뭐 엄청난 속도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제쳤어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고령화 속도 일본 제쳐서. 그래서 이제 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또 각종 기관, 뭐 일반 회사들조차도 뭐 국민이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나 예. 은퇴 준비를 하도록 뭐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은퇴 준비나 노후 설계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 초점이 재무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보다는 비재무가 더 예, 중요한데 예. 재무와 비재무를 모두 한꺼번에 통합해서 그 생애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그렇죠. 전망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생애 설계사는 분명히 우리 시대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직업으로서 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앞으로 생애 설계사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더 저도 예.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그 특집도 그랬고요. 저희 이제 신직업 발견해서 일단 가장 최근 걸로는 이 사나톨로지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죽음학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분들 물론 그 인재 안에 그런 이제 인재풀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그쪽은 그쪽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 체제를 만들고 또 국제 협약을 만드시고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나톨로지 협회 분들하고 죽음학 관련해 가지고도 함께 협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창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은퇴를 하시면서 그 직업 말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시는 많은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툴들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창직협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어떤 열기랄까? 그다음에 구조적인 어떤 그 체력이 단련해지는 게 지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한 4회에 걸쳐서 방송을 드렸는데
나 이렇게 홍보도 잘하지. 그래서 사회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콘텐츠가. 그래서 앞으로 그 생애설계사 그건 부분에서 창직협회하고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교환이나 또 협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뭐 좀 솔깃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생애설계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솔깃합니다. 뭐 일단 제가 솔깃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잘라주시겠죠? 솔깃한 것이죠? 예, 예. 이쪽 말고 선생님한테 여쭤볼 걸 그랬어. 아, 예. 이미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코너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협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카드 훑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말씀이 계셨지만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청소년기부터 생애 전 과정에 대한 생애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재무 설계, 뭐 진로 설계, 직업 설계 이런 부분, 경력 설계 이런 것들이 마치 맞아요, 생애 설계인 양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각 분야의 설계들은 생애 설계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예. 전체 생애 설계 전체 틀 속에서 그것들이 설계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협회는 목표가 좀 중장기 목표입니다만은 LPSB를 만들려고 합니다. LPSB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제 표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플래닝 스탠더드 보드라는 그렇구나. 국제 표준, LPSB. 생애 설계와 관련한 예.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도 조금 저희가 먼저 좀 선도를 할 수 그거는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의미가 있는 일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나라니까 네. 그걸 갖다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빨리 만들고 또 스탠다드를 만드는 일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거든요. 좀 잘 작업 잘 되시고 또 좋은 인재풀들이 계시니까요. 잘 만들어서 아주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에 생애 설계 학과를 만들어서 사실은 청소년 그다음에 뭐 20대, 30대, 40대, 이거는 50대, 장기 60대 계획이시네요. 이런 부분들이 예. 체계적으로 그 예. 분야의 전체 생애를 이해하고 생애 설계를 이해하고 어떤 특수한 어떤 특정된 계층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계속해서 전 국민의 생애 설계와 삶을 좋게 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생애설계와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여러 편 쓰는 거고요. 예, 생애설계사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생애설계사가 좀 배출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생님이 요즘 공부 맛이 들으셨네요. 공부 쓰시는 맛이. 저는 아주 힘들어 죽겠고 이제 하기가 싫어 죽겠는데 선생님은 이제 막 쓰시는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아무튼 굉장히 막 항상 건승 부탁드리고요. 뭐 논문들 뭐 굉장히 잘 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생애 설계사의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무적인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다루며 노후 설계는 물론 전 연령대에 걸친 생애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생애 설계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생애 설계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제국의 발견,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가졌던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민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양문 사무총장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긴 인생이죠. 각 생의 주기별로 또는 10년을 주기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노력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오늘 나왔습니다. 생애 설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애 설계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고 생애 설계사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활약 펼쳐지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